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나크 배웠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스나크는 간결하게 뭔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스킴이었고, 여기에 이제 GK가 붙어 있으면 제로널리가 되는 그런 스나크였다. 그리고 스나크 얘기할 때 우리가 프로퍼티로 컴플리트니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거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사운드니스,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명을 잘 못한다. 그런 거고, 이것도 좀 더 강한,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이게 날리지 사운드니스. 즉, 뭔가 통과되는 증명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맞는 내용을 알고 맞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날리지 사운드니스를 조금 더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날리 사운드니스는 뭐냐? 만약에 베리파이어가 검증하는 사람이 뭔가 트루프를 억셉트해요. 뭐 프루버랑 베리파이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는 뭔가 줘서 이렇게 해서 베리파이어가 아 이거는 맞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프루버는 실제로 서킷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공개된 입력 그다음 비밀 입력을 넣었을 때 뭔가 만족하는 그런 W를 알고서 만든 거다. 루틴스를 알고서 만든 거다라는 게 그 난리 사운드이고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게 뭐냐? 프루버가 W를 알고서 만들었다는 게 뭐냐?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프루버가 W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프루버로부터 W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익스트랙트 할 수 있으면 프루버는 안다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프루버를 막 때려가지고 프루버가 그 내용을 실토를 하면 그럼 프루버를 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때려도 대박을 못하면 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포멀하게는 그냥 프루브로부터 W를 익스펙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안다라고 정의를 할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좀 디파인 할 수 있겠죠. 포멀하게 얘기를 해보면 포멀하게 우리 한번 정의해 봅시다. 제 스나크 스키는 함수가 세 개죠. 셋업하는 함수가 있었고 키를 만드는 프루빙하는 함수, 베리파이는 함수 이 세 개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만든 스나크는 날리지 사운드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뭐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서킷에 대해서 이 서킷에 대해서 이 스나크 스킴이 날리지 사운드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모든 폴리노미얼 타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공격자 애드버서리에 대해서 A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공격자는 알고리즘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0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A1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쓸 텐데 이 공격자가 뭘 할 거냐면 such that 먼저 우리가 셋업 알고리즘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셋업을 우리 그 유니버설 셋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니버설 셋업에서 어떻게 되죠? 유니버설 셋업은 셋업이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글로벌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셋업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파라미터를 가지고 서킷마다 또 파라미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셋업이 있는데 첫 번째 셋업에서는 글로벌 파라미터 이때는 글로벌 파라미터 만들 때는 뭔가 비밀스러운 랜덤을 넣어가지고 만들겠죠. 이건 공개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로벌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제 애드버서리가 자기가 공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글로벌 파라미터를 가지고 공격하고 싶은 걸 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거예요. 즉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공격자가 이 글로벌 파라미터를 가지고 자기가 공격할 그런 서킷 그 다음에
뭔가 공개된 입출력 값 이런 걸 다 자기가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입출력 X는 서킷에 뭐 만들지 않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공격하기 좋은 걸로 자기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자 알고리즘 A0는 A1에도 뭔가 정보를 전달해 줘야지 공격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자 알고리즘은 A0, A1으로 되어 있는데 A0에 있는 어떤 뭐 정보 일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A1에다 전달할 거예요. 그 전달할 정보까지 그걸 이제 우리가 ST라고 하죠.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이건 일종의 A0에서 A1으로 전달할 그런 모든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변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셋업을 통해서 셋업 알고리즘은 서킷에 대해서 뭔가 파라미터들, 프로브형 파라미터들, 베리파이형 파라미터를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뭘 할 거냐면 공격자는 A1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뭔가 프루프를 만들 거예요. 프루프를 만들 건데 A1에 들어가는 입력은 프로브형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격할 대상이 X에 대해서 공격할 거죠. 그러니까 X 입출력에 대해서 위트니스를 모르고 공격자는 프루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A0를 할 때 A1을 전달할 추가적인 정보들 사실 ST를 우리가 옥시너리 인풋이라고 해요. 추가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가지고 프루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루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프루프를 베리파이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베리파이어는 베리파이어 키로 이 X에 대해서 이 프루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죠. 근데 이게 억셉트가 됐어요. 이 확률이 꽤 커요. 확률이 꽤 크다. 이게 넌 네글리저블이다. 뭐 예를 들어서 10의 6승분의 1보다 크다. 뭐 1이어도 괜찮고 뭐 0.5도 괜찮고 꽤 큰 숫자다. 우리가 되게 작은 숫자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넌 네글리저블. 너무 작지만 않으면 그럼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격자가 저 프루프를 만들 때 그냥 자기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서킷에 만족하는 위트니스를 알고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랠리 사운드 있어요. 그냥 못 만들고 저 공격자는 실제로는 저거 만들 때 뭔가 비밀 정보를 알고서밖에 못 만든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저 공격자를 막 때리면 그러면 공격자로부터 우리가 뭔가 위트니스를 빼낼 수 있다. 그래서 익스펙트가 존재한다. 이가 존재하는데 이 익스펙트는 당연히 이 공격자를 이용해서 어떤 걸 만족하느냐. 우리가 원래 이제 정상적인 건 이닛을 해서 뭐 랜덤을 든지 아니면 뭐 랜덤이 없을 수도 있고 트랜스페런트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격자가 C랑 X랑 저희가 옥시너리 인풋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프루프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때 익스펙터가 익스펙터가 사실 익스펙터가 A1을 여러 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격자를 막 부를 수 있는 거예요. A1을 막 불러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이 공격자한테 뭘 줘야 되냐면 GP랑 사실 이제 공격자가 셋업할 수 있겠죠. 서킷에서 뭐 PP, VP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빠졌는데 GP가 빠졌네요. GP,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GP
C, X. 저희 공격자는 A1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셋업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저희가 마음대로 막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셋업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공격 A1도 여러 번 해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이렇게 되면 A1이 프루프를 만들겠죠. 좀 맞게 되는 프루프를 만드는데, 그걸 막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W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날리지 사운드 하다라고 해요. 물론 이 W는 서킷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그런 W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 아니면 됩니다. 이 입실론은 우리가 뭐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은 0에 가깝지 않은 꽤 큰 값이면 된다. 그 원래 값은 뭐 이 값을 썼지만 이것도 0이 아닌 값이죠. 그렇죠? 이 밑에 값은 그 값보다 좀 작아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 값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다. 그러면 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꽤 큰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난리 사운드 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공격자가 통과되는 프로프를 만들었으면 그 공격자를 우리가 이렇게 잘 관찰하면 동작하는 거를, 그러면 위트인스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럼 우리가 난리 사운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리지라는 뜻은 지식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리지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난리 사운드 인스가 나오면 항상 익스펙트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로 난리지는 뭐냐? 그냥 내용을 모르는 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왈도가 있죠. 왼쪽에. 오른쪽 그림에서 왈도가 어딘지 찾을 수 있어요? 찾다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어느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있긴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게 만들고 막 섞어 놓는 게 일종의 대전알로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엄밀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로날리지를 빼고 스나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제로날리지로 만드는 건 우리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스나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스나크를 만들고 나면 제로날리지로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스나크를 한번 다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스나크는 non 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였죠. S는 뭐였죠? 뭐의 약자였죠? succinctness, 그래서 간결한이라는 뜻이었고, 그 스나크는 보통 이제 프리프로세싱이었죠.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뜻은 서킷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 계속 사용했었죠. 그래서 스나크는 셋업, 프루브, 베리파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셋업인 경우에는 서킷에 대해서 뭔가 파라미터를 만들어. 그다음에 프루버는 이 프루브형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공개 입력 스테이트먼트 X, 위트인스 W 가지고 프루프를 만듭니다. 베리파이는 베리파이형 파라미터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위트인스 없이 프루프를 가지고 억셉 또는 리젝트를 하는 게 나크였고, 그다음에 이 프루프랑 베리파이 시간이 로그 시간이 걸린다, 로그 크기를 가진다, 그러면 스타크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석신트.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지 최근에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는 커미먼트 스킨, 커미트먼트를 사용할 거고, 또 하나는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스나크 스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미먼트 스킴은 굉장히 다양한 커미먼트 스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킴들이 있고, IOP도 몇 가지 스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나크 스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나크 스킴을 이해를 하려면 이 IOP 스킴과 커미먼트 스킴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각각이 다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먼저 커미먼트 스킴부터 할 텐데 커미먼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커미먼트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약정 뭐 이런 얘기를 쓰죠. 뭐냐면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뭔가 던져놓고 이걸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먼트는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커밋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뭔가 메시지에서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먼트가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베리파이를 할 수 있어요. 베리파이를 가지고 할 때는 이 커미먼트에 대해서 원래 입력이 메시지가 맞느냐 이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종 커미먼트를 할 때 우리가 랜덤을 넣을 수 있어요. 랜덤을 포함해서 커미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뱅일은 커미먼트 값만 보고는 원래 메시지가 뭐였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메시지가 뭔지 감춰주는 용도로 우리가 랜덤을 넣기도 해요. 그럼 베리파이 할 때도 당연히 이 랜덤이 같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종 이 랜덤 밸류를 우리가 오프닝 할 때 쓰기 때문에 오프닝 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커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값을 고정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커미먼트가 하나 나오면 이 커미먼트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할 수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커미먼트를 만들어요. 메시지에서 이걸 가지고 커미먼트를 해서 뭔가 어떤 값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커밋한 거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메시지 M을 가지고 커미먼트 C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커미먼트는 M 프라임에서 나온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없어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 안에 돈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 봉투를 다른 사람 주고 나서 여기 이제 10,000원짜리를 집어넣는데 나중에 마술을 부려가지고 봉투에 있는 값을 5만 원으로 바꿨어요. 이런 건 불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봉해버리는 거예요. 슬링을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게 바인딩이고 하이딩은 추가적인 거예요. 뭐냐면 커미먼트를 보고 원래 메시지가 뭐였는지 감추는 거예요. 즉 여기 같은 경우엔 R이 있죠. 그래서 커미먼트만 보고 원래 M이 뭐였는지 못 맞추는 게 우리가 하이딩.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커미먼트 알고리즘은 해시가 이런 커미먼트, 해시 펑션,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뭐냐면 메시지가 있고 어떤 랜덤이 있으면 이걸부터 뭔가 아웃풋을 만드는 그런 함수이고 해시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여러분들 자르구조에서 해시 함수 배웠었죠? 그 해시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입력이 아무리 길어도 출력은 짧게 만드는 게 해시 함수죠. 그래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건 입력이 아무리 길어도 해시 함수를 거치고 나면 출력이 짧아지죠.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대체적으로 역을 못 찾는 거죠. 뭔가 내가 뭔가 계산해서 해시를 구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입력이 무엇인지 이런 프리이미지를 찾는 게 어려운 경우 또는 뭐 어떤 해시 함수를 하는데
이 입력이 서로 다른 그렇지만 출력이 같은 이런 걸 찾는 게 어려운 걸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함수라고 부르죠. 시큐한 해시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출력을 보고 원래 입력이 뭔지 찾는 게 어려운 걸 그냥 우리가 해시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료 구조에서 말하는 해시함수는 사실 시큐한 함수가 아니죠. 암호학적 해시함수가 아니죠. 걔는 출력에 해당되는 입력을 보통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시함수, 시큐한 해시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커밋먼트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메시지랑 R을 어떻게 할 거냐. 커밋을 해시에 메시지와 R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밋먼트만 보고 원래 값이 뭔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왜? 해시함수가 원래 거꾸로 되는 거 못 찾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원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넣어가지고 같은 커밋먼트가 되는 걸 이런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찾죠? 해시함수에 대해서는 입력이 다른데 출력이 같은 걸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이걸 찾기 어렵다고 그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커밋먼트가 하나 나왔으면 이 커밋먼트 우리가 계산해서 넣은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산이 아닌 다른 값을 내 출력은 같은 걸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네, 바인딩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즉 해당된 값으로 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으로 다른 값으로 해시하는 거랑 동일한 걸 찾는 거 어려우니까 바인딩 성질을 만족해요. 그러면 하이딩은 어떨까요? 자, 베리파이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베리파이는 메시지랑 커밋먼트랑 랜덤에 주었으면 어떻게 체크하면 되죠? 커밋먼트랑 다시 해시해가지고 같은 체크하면 되겠죠? 이걸로 그냥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커밋먼트만 보고 제 원래 M과 R을 찾고 싶은 건데 R이 없다면 찾을 수 있어요? 만약 메시지가 0 아니면 1이에요. 메시지가 되게 작아요. 메시지가 0 아니면 1이에요. 이런 경우에 커밋먼트만 보고 메시지가 뭔지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죠? 0 넣고 1 넣으면 되죠. 값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테스트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랜덤이 들어갔어요. 근데 랜덤은 범위가 256비트예요. 그러면 몇 번 트라이 해봐야 돼요? 얘 250번을 트라이 해봐야 되겠죠. 그럼 못 찾는다는 거죠. 빠른 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는 뭘 만족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이드. 원래 메시지가 뭔지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랜덤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이딩 성질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시큐한 해시 함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커밋먼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큐한 해시 함수 여러분들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샤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패더슨 해시 함수도 있죠. 패더슨 해시 함수는 뭐 G의 R승 곱하기 H의 M승 이런 것도 지수를 올리는 것도 저것도 해시 함수죠. 그리고 저렇게 생긴 해시 함수를 뭐라 부르요? 우리가 이게 패더슨 해시 함수예요. 패더슨 해시고 이거를 우리가 커밋먼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패더슨 커밋먼트로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밋먼트로 패더슨 커밋먼트를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커밋먼트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뭐만 만족하면 되냐?
거꾸로 돌아가는 게 어렵고 출력만 보고 입력을 이게 뭔지 맞추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커밋 메터드. 그리고 뒤에 입력을 짧게 줄이는 것이 커밋 메터드.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원래 커미먼트는 값이에요. 값이 긴 게 있으면 긴 값을 짧은 값으로 줄이는 게 커미먼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에서 관심 있는 커미먼트는 함수를 커밋하는 거예요. 함수. 그래서 값이 아니라 함수를 커밋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수를 커밋할 거고 특별히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거는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함수가 뭐가 있어요? 다항함수. 또 뭐가 있어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함수죠. 그래서 뭐 분수함수. 함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만 먼저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간단해서.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함수에는 제한은 없어요. 커밋 함수는. 그리고 근데 뭐 삼각함수를 커밋한다. 뭐 어려워요, 사실. 쉬운 함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에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일변수 함수일 수도 있고 다변수 함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 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건 도메인으로부터 레인지로 가는 그런 대응이고 프로버가 있으면 프로버가 함수를 하나 뽑아요. 함수 집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커밋할 때는 랜덤을 뽑아서 보통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이딩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랜덤도 하나 뽑아요. 랜덤 숫자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버가 뭘 할 거냐면 이 함수에 대해서 커밋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커밋을 해서 이 커밋된 값, 이건 값이에요. 그냥 길지 않아요. 함수는 좀 길 수 있죠. 네, 이 커밋된 값은 짧을 거예요. 이 값을 커밋이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f 대한 커밋이라서 f하고 그냥 네모로 쓸게요. 이건 함수 f에 대한 커밋먼트예요. 그래서 함수는 굉장히 다른 함수면 개수도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딱 커밋을 해서 보낼 거예요. 그럼 베리파이어는 어쨌든 f에 대한 커밋 값을 받겠죠. 커밋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커밋을 한 다음에 사실은 베리파이어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함수를 굉장히 많이 커밋을 받아요. 프로버는 함수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함수를 막 커밋을 해요. 사실 베리파이어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함수들끼리 뭔가 연산했을 때 뭔가 만족을 하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함수를 체크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함수 너무 기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뭘 할 거냐면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값 x, 도메인 x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값을 랜덤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을 뽑아가지고 물어보면 그러면 프로버는 뭘 할 거냐면 그 값을 얼마다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그게 맞다 라는 증명도 같이 보낼 거예요. 즉 이 프루프는 뭐냐면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f라고 하는 건 진짜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f를 우리가 다항함수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보여드릴 게 증명할 때 보여드릴 게 뭐냐면 x에다가 f에다 x를 집으면 y가 나오고 f는 다항함수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항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100차 이내 다항 함수다. 그럼 여기서 100차 이내 다항 함수다. 라는 걸 증명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베리파이는 이제 억셉트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문제가 안 돼. 자, 그래서 이 커미먼트 함수에 대한 펑션 커미먼트라고 하는 건 펑션을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펑션에 해당되는 어떤 값을 주면 그 값을 이벨리에이션 해가지고 넘겨주면서 그 값이 맞다는 증명. 그리고 이 함수가 이 우리가 정의했던 함수 도메인 함수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같이 증명해 주는 게 우리가 펑션 커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이걸 한번 수식으로 더 적어봤죠. 어떤 식으로 펑션을 커밋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펑션을 커밋하는 수도 있을 거고 펑션을 베리파이는 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적어보면 이거를 한번 신텍스를 적어봅시다. 그래서 펑션 커미먼트 그 스킴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어떤 함수 셋에 대해서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셋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셋업을 할 거예요. 똑같이 스나크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뭐 시크릿 파라미터 몇 비트를 주면 글로벌 파라미터 만들 거고 글로벌 파라미터는 그냥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미먼트 스킴은 커밋을 할 거예요. 이 글로벌 파라미터는 커밋할 때 사용할 그런 파라미터예요. 커미먼트는 글로벌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함수를 자기가 뽑아가지고 랜덤도 뽑아가지고 뭘 계산할 거냐면 커밋 값을 계산할 거예요. 물론 이 함수는 주어져 있던 펑션 셋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랜덤도 맞는 랜덤 범위 안에 들어가는 랜덤이겠죠. 이게 56짜리 랜덤. 그래서 이 커미먼트는 당연히 바인딩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딩은 옵셔널이에요, 사실은. 꼭 하이딩에 만족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스나크에서는. GK 스나크가 되면 아마 하이딩이 거의 필수적이지만, 그냥 스나크에서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스킨, 전, set F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커밋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베리파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뭘 했었어요? 메시지를 주고 랜덤을 주고 커밋을 주고 이 메시지가 요 커밋을 하면 요 커밋이냐 를 체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펑션에 대해서 커미먼트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뭘 해야 돼요? x를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면 얘가 그 값은 얼마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계산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벨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벨리에이션은 실제로 뭐냐면 요 두 단계를 다 합쳐서 이벨리에이션을 부를 거예요. 즉, 베리파이어가 x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프루버가 이건 얼마야? 그리고 프루프 이거야. 이 과정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벨리에이션으로 부르요. 그래서 커밋은 그냥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주는 거고
이벨리에이션은 커밋은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주는 거고, 이벨리에이션은 프루버랑 베리파이랑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리파이가 물어보면 프루버가 대답해요. 그래서 이벨리에이션은 프루버랑 베리파이어가 왔다 갔다 할 텐데, 뭐에 대해서냐면 커미먼트가 주어져 있는 커미먼트에 대해서. 커미먼트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도메인이 어느 셋인지, 레인지가 어떤 셋인지가 정해졌고, 자, 이 경우에 프루버는 글로벌 파라미터, 그다음에 함수 f, 그다음에 x는 베리파이 뽑아서 준 거겠죠. 그러면 자기가 y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랜덤 r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프루프를 만들 거예요. 프루프를 만들고, 베리파이는 글로벌 파라미터는 다 아는 거고, 커밋먼트는 자기가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x는 자기가 뽑아서 줬던 거고, 그다음에 y는 프루버가 자기한테 이건 y라고 알려준 거고, 프루프 받은 거고, 이걸 가지고 억셉을 하겠죠. 또는 안 맞으면 리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프루프는 뭘 사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프루프는 f에다가 x를 넣으면 y다라는 사실과, f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f 셋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f랑 r을 가지고 글로벌 파라미터로 커밋을 하면 그게 내가 받은 커밋 f다라는 상식을 다 증명해 주는 그런 프루프. 이걸 다 보장해 주는 프루프. 즉, 이 프루프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스나크예요. 밑에 있는 이 릴레이션, 이 관계식을 증명해 주는 그런 프루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나크를 만드는데 뭐 또 스나크를 쓰고 있죠. 그렇죠? 차이점이 뭐냐면 이 스나크는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계산에 대해서 증명하는 스나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거에 대한 스나크를 가지고 일반적인 걸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거에 대한 스나크는 우리가 좀 만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확장해서 일반적인 걸 만드는 걸 할 거고. 그래서 이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스나크가 되려면 프루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저기서 나온 프루프는 짧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프루프가 아니라 짧은 프루프. 베리파이도 짧게.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더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스나크를 만들 수 있는. 저건 이제 특수한 스나크. 그리고 얘가 GK면 나중에 또 확장해서 GK 스나크, 일반적인 연산을 지원하는 GK 스나크를 만들 수 있는. 그 하이딩을 위해서 쓸 거예요. 없죠. 어, 아니에요. KGG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실제로 어, 그 KGG에는 폴리노미얼에 추가적으로 랜덤인 한 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함수 자체가 이미 랜덤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GK 스나크를 만들려면 랜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커미먼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IOP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랜덤 들어가 있다. 어떤 형태든. 자, 그러면 이제 이 펑션 커미먼트가 있죠.
근데 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펑션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펑션에 대해서만 커미먼트 스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복잡한 건 살짝 못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 몇 개의 커미먼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펑션 커미먼트 네 가지 중요한 펑션 커미먼트만 볼 건데 왜 이것만 볼 거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펑션 커미먼트를 만들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게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그래서 펑션이 다항식이에요. 폴리노미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밋을 하는데 어떤 걸 할 거냐면 다항식인데 변수는 하나짜리. 유니베리에이트. 그리고 다항식인 그런 거고 어떤 패밀리냐면 디그리가 D 이하인 그런 펑션. 그래서 다항식인데 최대 차항이 그냥 D예요. 그리고 변수는 하나. 그런 폴리노미얼 커미먼트에 대한 커미먼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짜리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인데 멀티인 경우에 다항식이면 어떨 것 같아요? 멀티인 경우에 다항식이면 어렵겠죠. 그래서 멀티인 경우에는 1차식만. 멀티인 경우에는 1차. 리니어 커미먼트. 그래서 다항식이면 예를 들어서 뭐 x 3승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런 게 다항식이죠. 그 다음에 멀티리니어는 변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x1 곱하기 x2 더하기 뭐 x2 곱하기 x3 더하기 뭐 x1 곱하기 x2 더하기 x1 곱하기 x3 뭐 이런 것들 더하기 x3 이런 게 리니어죠. 1차식까지는 거고 변수 멀티리니어 이런 거. 그 다음이 벡터 커미먼트. 벡터 커미먼트는 뭐냐면 벡터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하나가 아니라 값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U1부터 D까지 D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럴 때 얘는 우리가 펑션 같은 경우는 x를 집어넣고 값을 계산하라고 시켰죠. 얘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걸 할 텐데 뭐냐면 지금 D개 그 변수들이 있잖아요. 값이 있잖아요. 저 중에서 뭐 일곱 번째 값은 뭐냐, 네 번째 값은 뭐냐, 몇 번째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쿼리에 대해서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커미먼트에 대해서 FU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커미먼트고 이거에 대해서 I 번째는 얼마냐? 그러면 I 번째를 리턴해 줍니다. 이런 커미먼트예요. 그래서 폴리노멀 커미먼트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인지 리턴해 주고 멀티리니어 커미먼트 같은 경우는 x1, x2, x3의 값이 얼마 달아주면 그 값이 얼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벡터 커미먼트는 뭐 네 번째 값이 얼마냐? 그러면 네 번째 값이 얼마다라고 리턴해 주고 벡터 커미먼트를 만드는 거에 대표적인 게 머클 트리가 있죠. 머클 트리 같은 경우에는 U1, U2 이런 것들을 값을 해시를 하죠.
해시해가지고 해시해서 만들고 또 얘도 해시해서 만들고 또 이 값을 또 해시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해시해서 만든 걸 우리가 머클 트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에 만약에 U2가 이 머클 트리 안에 들어있다.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걸 코패스에 되는 U1, 이 값, 요 값, 이런 값들을 쭉 주면 그러면 U1과 U2와 U1을 해시해서 나온 값과 이것과 또 이제 주어지는 값 해시해서 나온 값과 이것과 이걸 해시해서 나온 값과 이것과 이걸 해시해서 나온 값이 루트가 되는지 확인하는 걸로 우리가 U2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오픈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머클 트리가 일종의 벡터 커미먼트를 해주는 커미먼트 스킨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뭐냐면 커밋을 해요. 어떤 값을 벡터 값을 이 벡터를 커밋을 하는데 자 얘는 오픈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벡터 커밋먼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얘는 뭘 물어보냐면 이너 프로덕트 값이 얼마냐 내적이 얼마냐 물어보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즉 U가 커밋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벡터를 하나 줘요. 그리고 U랑 U 벡터랑 V 벡터랑 내적을 하면 얼마다 라는 거를 대답하는 그런 쿼리를 대답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이너 프로덕트 커밋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좀 더 뭐 좀 변형해서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볼 거는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볼 거고 이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회로에 대해서 스나크를 만드는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머릿속에 다 넣었죠? 폴리노미얼 커밋먼트. 일단 프루버는 폴리노미얼을 커밋해야 되겠죠. 폴리노미얼 fx를 하는데 얘는 최고차항이 d차 이하이. 그리고 뭐 개수들은 모두 p로 그러니까 개수들은 0부터 p-1까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밋을 하고 나면 이벨리에이션을 할 텐데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프로버랑 베리파이가 서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f에다가 u를 집어넣으면 v가 나오더라. 즉 u랑 v는 다 프로버랑 베리파이는 다 아는 값이죠. 왜냐하면 프로버한테 u를 주면 프로버가 v를 계산해서 베리파이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퍼블릭한 값이에요. 그래서 퍼블릭하게 아는 거고 프로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베리파이어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냐면 U에다가 F에다 U를 집어넣으면 V가 나오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거에 F는 폴리노미알이고 얘의 디그리는 D차 이하다 라는 거를 납득을 시켜야 돼요. 납득을 시켜야 되고 당연히 베리파이어가 갖고 있는 건
베리파이어는 당연히 원래 주어진 D차, 그 D차 폴리노멜까지만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커밋은 프로브한테 받을 거고 내가 U를 넣었더니 프로브가 V를 주더라. 이런 것. 그걸 가지고 프루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스나크해야 되니까 프루프 사이즈도 짧아야 되고 베리파이어는 시간도 짧아야 되겠죠. 얼마로? 로그. 로그인데 D차에 대해서. 폴리노멜에 D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비례한 게 아니라 이거에 로그 사이즈. 다르게 할 수 있어도 된다. 그래서 폴리노멜 커미먼트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성질을 알았어요. 폴리노멜을 커밋을 하고 값을 주면 이 값이 이거고 그걸 설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만들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폴리노멜 커미먼트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커미먼트 많이 쓰이는 게 바이리니어 그룹을 사용해서 만드는 KGG. 이거 2010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노멜 커미먼트가 있어요. 얘는 트러스트 셋업이에요. 제 무슨 얘기냐면 커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비밀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 정보 없이 그러면 폴리노 커미먼트를 바이너리 그룹에서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도리라고 하는 거. 2020년도에 나온 거. 이거는 트러스트 없이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머클트리처럼 해서. 프라이. 프라이도 있고, 브레이크 다운도 있고, 라이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시 베이스드. 그 다음에 바이리니어 그룹은 그룹이 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느려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딜리트 컵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블랙 프루프 같은 경우 그렇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아마 보게 될 것 같고 얘는 프루프 사이즈는 짧은데 베리파이 타임은 짧지 않아요. 베리파이 타임은 그냥 D에 비례해요. 그래서 얘로 만든 스킴은 스나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블랙 프루프 만든 거? 블랙 프루프 만든 건 스나크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크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리파이 타임이 D에 비례하기 때문에 D보다 짧아야 되는데 D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RSA 같이 지수 중에 오더를 모르는 그런 걸로 폴리를 만들 수 있고 걔가 이제 다크가 있죠. 2019년도, 20년도 다크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사실 많이 볼 건 요거예요. KGG. 사실 이거 많이 쓰고도 있고 실제로 성능을 보면 KGG 정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랙프루프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베리파이가 느리니까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쓰는 것도 있고 다크랑 도리는 사실 많이 느려요. 지금 실제로 쓰기도 어렵고 아직까지 프라이, 오라이언 이런 쪽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KGG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볼 거고 지금은 뭐 저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어, 간단하게 만약에 폴리나 스킴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봤어요. 굉장히 간단한 폴리나 스킴인데 뭐냐면 폴리노미라고 하는 그런 개수들이 쭉 있죠. 그렇죠? 그 개수들을 그냥 해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 3승 2x 제곱 플러스 7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커미먼트를 뭘로 정의할 거냐면 1, 2, 0, 7 그다음에 랜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시한 거예요. 이래도 커미먼트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값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폴리노 커미먼트에서 이벨리에이션이 있죠. f에다가 u를 집어넣으면 v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f에다 u를 넣으면 v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벨리에이션을 f에다가 u를 넣으면 v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프루프를 어떻게 만들냐면 프루프를 그냥 모든 개수를 다 줘요. 아까 이제가 얼마였어? 3승 2x제곱 플러스 7 요거 있죠? 그래서 커미먼트는 1, 2, 0, 7 랜덤 이렇게 해서 보냈고 커미먼트였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가 어떤 u 값을 물어볼 텐데 그러면 프로버가 계산을 하겠죠. 계산해서 fu를 만들고 이걸 v라고 해서 그다음 프루프도 줘야 되죠. 프루프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 2, 0, 7 랜덤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면 베리파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수 다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넣어서 그냥 진짜 맞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커미먼트가 맞는지 체크할 수 있죠. 네,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다 넣어서 계산하고 자 그러면 문제 없죠. 근데 이거는 뭐가 안 돼요? 얘는 스나크가 안 되죠. 왜? 프루프 사이즈가 뒤에 비례하죠. 베리파이 타임도 이거 다 알리니까 뒤에 비례하죠. 그래서 스나크는 안 되는 거죠. 스나크가 안 되는 거죠. 리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스나크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스나크가 아니어서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 왜 이벨루션 한 값을 가지고 이거를 왜 얻으려고 자꾸 할까 궁금하죠? 그렇죠? 아니 왜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를 계속 물어볼 거야. 자, 저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f라고 하는 게 0은 아닌 함수라고 쳐봐요. 0이 아닌 다항함수예요. d차 d차 이하인 함수이고 개수는 0에서 p-1 사이인 그런 함수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랜덤을 하나 뽑았어요. p 범위 안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이 랜덤을 넣었더니 값이 0이 됐어요. 이렇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저 함수는 근이 많으면 최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2개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얼마예요? p만큼 가지죠. 그렇죠? p개 중에서 d개의 경우에는 0이 되죠. 나머지 경우는 0이 아니겠죠. 그는 d개만 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p분의 d예요.
물론 중근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x를 뽑으면 우연히 0이 될 확률은 p분의 d예요. 자, p는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로 써요? 얘는 256비트 이 정도 써요. 그래서 202에 256 정도. d는 우리 폴리노미얼은 뭐 커봤자 뭐 2에 30승 정도가 최대예요. 2에 30승도 엄청 크죠. 1기가 차수 뭐이 정도. 그래서 2에 30승. 그러면 2에 256분의 2에 30승은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이 값은 아주 작은 값이죠. 우리가 2의 한 80승분의 1보다 작으면 아주 작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x에다 값을 랜덤을 뽑아가지고 0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왜냐면 p가 워낙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슈바르츠 지편 lemma라고 불러요. 그래서 x 값을 아무렇게 랜덤을 뽑으면 그 값이 우연히 0이 될 수도 있는데 우연히 0이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라는 상식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x가 변수 하나죠. 변수가 여러 개로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스마트 지펠 dl 렘마라고 불러요. 얘는 멀티베리에이트. 멀티베리에이트까지도 확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케이, 뭐 이해는 됐어. 랜덤을 뽑아가지고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런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테스트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걸 테스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건 뭐 250짜리고 디그리는 커봤자 뭐 한 40승 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분의 D는 네글리저블이다.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다. 0에 가까운 값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F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고 G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어요. 둘 다 D차 이하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랑 G가 같은지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제 프로버는 F랑 G가 같은 폴리노미다. 개수가 다 똑같다. 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베리파 입장에서는 개수 하나씩 다 비교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랜덤하게 어떤 값을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베리파이어가 얘를 받았어요. R 는 값과 G에다 R 는 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값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F랑 G가 같은 함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with I 높은 확률로 랜덤하게 R을 뽑았는데 F와 R과 GR이 같았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도 똑같은 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fx 빼기 gx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함수. 이걸 뭐 hx로 써볼게요. 자, hr이 0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맞죠? 0에 가깝다는 얘기는 HR을 했는데 그냥 0이었어요. 그 얘기는 HR은 HX는 어떤 함수였다는 거예요. R을 뽑아가지고 H에다 집어넣을 0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HX는 뭐였을까요? 0이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죠? 왜냐면 랜덤을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원래 0이 안 나오는 건데 굉장히 높은 확률은 거의 0이 안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HX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0이었다는 뜻은 뭐예요? fx 빼기 gx가 0이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fx랑 gx는 같다는 뜻이죠. 근데 fr이 0이라는 뜻은 뭐예요? fr 빼기 gr이 0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fr과 gr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fr과 gr이 같으면 fx랑 gx는 원래 같은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퀄 테스트라 불러요. 이퀄리티 테스트. 간단한 이퀄리티 테스트죠. 그래서 두 개의 폴리노미얼이 커밋이 되어 있고 그 값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 두 개의 함수가 같다는 거, 두 개의 다항 함수가 같다는 거는 굉장히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베리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풀버가 있고 여기에 베리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버는 지금 함수 두 개를 커밋을 할 거예요. 를 먼저 커밋을 해서 베리파이는 F랑 G를 커밋한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쳐요. 어떤 식으로 베리파이는 이제 F랑 G의 커밋 값은 알고 있어요. 커밋 값은 두 개 다르겠죠. 왜냐하면 계속 똑같아도 R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를 거예요. 여기서 어떤 뭐 랜덤 값을 선택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풀버는 이 값을 이베리션 할 거였죠. G에 대해서도 이베리션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은 y고 f를 이베리션 프루프 그다음에 y 프라임 그다음에 g를 이베리션 했을 때 그 값이 맞다는 프루프를 보낼 거예요 각각. 그래서 요 위의 값은 f에다 r을 넣으면 y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y는 g에다가 r을 넣으면 y 프라임이 나온다는 증명을 붙여서 보내면 그러면 베리파이는 일단 f 프루프랑 g에 대한 프루프가 맞는지 밸리드한지 일단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y랑 y 프라임이 같은지 체크를 해요. 만약 이 두 개 같으면 뭐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f랑 g는 같은 함수였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되죠? 자, 이 증명 방법에서는 베리파이어랑 프루버가 지금 서로 인터랙션이 있죠. 그렇죠? 베리파이어가 R을 주고 나면 프루버가 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스나크는 약자가 뭐였어요? 스나크에서 N이 뭐죠? 넌 인터랙티브죠? 근데 지금 여기 인터랙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를 넌 인터랙티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찰할 건 뭐냐면 이 R이라고 하는 게 진짜 랜덤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R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되냐면 프로버 입장에서 랜덤처럼 보이면 되죠. 프로버 입장에서는 커밋하고 나서 R이 뭐가 나올지 모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버 입장에서 R이라고 하는 건 프로버 입장에서 랜덤처럼 보면 된다.
랜덤처럼의 뜻은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브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커밋하고 나서 뒤에 뭘 물어볼지 예측을 못하면 랜덤처럼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측을 못하면 돼요.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 해시를 생각해보자. 해시에서 m을 넣으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해시를 넣기 전에 m을 계산하기 전에 어, 그러니까 해시를 계산하기 전에 y가 나올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또는 y가 있어요, 출력이. 이럴 때 이렇게 되는 입력을 찾아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m이라고 생기면 그 다음에 해시를 해서 우리가 y값을 계산할 수 있죠. 다르게 하면 y값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m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루버가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는 이제 커밋을 줬어요. 줬는데 커밋을 주고 나면 R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R을 받기 전에 프로버가 커밋을 만들 때부터 R이 얼마일지를 미리 예측해서 커밋을 만들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랜덤으로 하지 않고 얘를 R을 그냥 해시로 한다고 쳐봐요. F에 대한 커밋과 G에 대한 커밋을 가지고 해시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프로버 입장에서 R을 자기가 미리 선택을 했어요. 그거에 맞게 이제 잘 된 커밋 F랑 G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겠죠. 왜냐하면 해시는 속에 있는 값을 프리미지를 못 만들겠으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프로브 입장에서는 F랑 G를 만든 다음에 해시를 계산했을 텐데 R을 계산했을 텐데 그 R은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값이죠. 그렇죠? R은 자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에요. 프로브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통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즉 R은 프로브 입장에서는 랜덤처럼 보이는 값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R을 베리파이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해시로 계산해도 크게 문제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시에 대한 연산은 프로버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피아샤미를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인텍션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값이 베리파에서 오는 값은 그냥 우리가 해시로 다 프로버가 계산해도 크게 문제 없다. 왜? 해시는 프로버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자기도 돌려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피아샤미르 트랜스폼, 피아샤미르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해요. 피아샤미르가 제안했던 그런 휴리스틱이고 이걸 쓰면 넌 인터랙티브해졌죠. 왜냐하면 베리파이어 쪽에서 프루브로 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루브는 그냥 커밋 값도 주고 프루프도 주고 한꺼번에 다 주면 돼요. 한 번에. 넌 인터랙티브해졌죠. 그래서 프루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커밋도 자기가 계산하고 R도 자기가 계산하고 프루프도 Y 프람도 계산하고 프루프도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주면 되죠. 그래서 베리파이는 그냥 억셉션인지 리젝트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해시 함수 뭘 써야 되느냐? 아무거나 쓰면 돼요. 뭐 그냥 샤 같은 거 쓰면 돼요. 샤 이오류 이런 거 쓰면 돼요. 아무 해시 함수든 입력값이 뭔지 모르는 프리미지를 모르는 해시 함수를 쓰면 그냥 돼요. 자, 이제 커미먼트는 좀 알겠죠? 풀리면 커미먼트가 있고 이런 성질이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 몰라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래서 폴리노멜 통해 가지고 커미먼트를 통해서 이베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폴리노멜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체크를 할 수 있다, 같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펑셔널 커미먼트, 폴리노멜이라는 펑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로,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연산을 전부 다 다항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항식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항식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체크하면 되잖아요. 폴리노 컴비먼트 스킴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을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게 IOP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연산을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이름 IOP는 뜻이 뭐냐? IOP. I는 인터랙티브, O는 오라클, P는 프루프. 뭐냐면 프루버랑 베리파이가 있는데 얘가 뭔가 값을 주죠. 주는 값이 오라클이란 거예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커미먼트랑 같은 거예요. 일종의. 왜냐면 우리 커미먼트 같은 경우에 뭔가 물어볼 수 있었죠. 커미먼트 같은 경우엔 뭐 만약 함수를 커미먼트했다. 이 함수의 값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었죠. 그렇죠? 또는 뭐 벡터다. 그러면 이걸 커밋하고 나서 몇 번째 값을 얼마냐 물어볼 수 있었죠. 이너 프로덕트 커밋이다. 그러면 이걸 커밋하고 나서 이거 내적한 게 얼마냐 물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오라클이 뭐예요? 선지자 뭐 이런 거잖아요. 계시자, 뭐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가 뭘 물어보면 선지자가 신한테 물어보면 신이 답을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오라클한테 물어보면 답을 해주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을 해주는 애. 오라클한테 뭔가 질문하면 얘가 답을 해주는 걸 우리가 오라클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라클이라는 게 뭐냐면 커미먼트예요. 왜냐하면 커미먼트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을 하면 뭐 U 값이 얼마야? 그러면 FU는 얼마야? 답을 해주고 뭐 U 프라임은 얼마야? FU 프라임은 얼마야? 이렇게 답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이고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데 여기에 그냥 답을 하는 게 프루프 같이 붙여서 해주죠. 그래서 오라클을 하는데 프루프를 붙여서 해주는 거고 인터랙티브는 뭐냐면 오라클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오라클 주면 뭐 랜덤 주면 또 다른 거 오라클 주고 오라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버가 오라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랜덤 주면 또 다른 오라클 주고 또 랜덤 주면 또 다른 오라클 주고 이런 식으로 오라클이 인터랙티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클이라고는 커미먼트라고 얘기했죠. 커미먼트는 우리가 펑션을 다양하게 쓰죠. 폴리노미얼도 될 수 있고 멀티베리어도 될 수 있고 다양하다고 그랬죠. 아니면 삼각함수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라클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펑션에 대한 IOP. 이 얘기는 오라클이 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펑션 IOP라고 얘기할 거고 그 중에서 다항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라클이. 그러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IOP라고 불러요. 다항식을 플루버가 커밋을 던지면 그럼 베리파이가 물어볼 수 있게. 그래서 IOP란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죠. 그냥 커미먼트인데 이걸 여러 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IOP예요. 그래서 이런 IOP 스킴을 써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원래 이제 서킷이 있었죠.
일반적인 서킷 X를 넣고 W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서킷이었으면 이게 이제 0이 된다, 뭐 0이 되는 W를 알고 있다. X가 주어진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어, 셋업 알고리즘에서는 서킷이 주어져 있으면 셋업은 파라미터를 만든다고 그랬죠. 푸빙인 파라미터, 베리파이어 파라미터 만드는데 이 베리파이어 파라미터들이 사실은 다 오라클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오라클로. 이러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입출력에 관련된 거 이런 오라클이고 당연히 이쪽 프로브형 파라미터들도 다 오라클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실제 구체적인 스kim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펑션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냐면 프루버가 있으면 프루버 베리파이가 있으면 프루버가 펑션을 하나 커밋을 해서 보내요. 그 다음에 이걸 받으면 베리파이는 랜덤을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랜덤 값을 보내요. 그러면 프루버는 이 랜덤 값을 가지고 뭔가 또 막 연산을 해요. 그래서 다른 함수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또 커밋해서 보내요. 그럼 여기선 또 랜덤을 뽑아요. 그 다음에 또 랜덤을 보내고 그러면 프루버는 또 이 랜덤을 가지고 뭔가 디펜던트 해가지고 또 함수를 만들어서 커밋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랜덤 오고 최종 커밋이 가겠죠. 그런 다음에 베리파이어 할 일은 뭐냐? 요 펑션들이 있죠. 펑션들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느냐. 그래서 펑션들을 뭐 얘를 뭐 이 펑션과 뭐 이 펑션을 뭐 곱하고 그다음에 이 펑션을 빼고 했더니 뭐 0이 되더라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베리파이는 펑션 자체 잘 모르고 있죠. 펑션 길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해요? 오라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 랜덤 하나 뽑아가지고 오라클한테 물어보겠죠. F1 오라클한테 R 물어보고 F2 오라클한테도 R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각각의 오라클들은 다 답을 해주겠죠. F1 R은 얼마고 증명도 같이 보내주고 F2R 계산하면 얼마고 증명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F3R하고 측면 보여줘. 그럼 베리파이어는 간단하게 F1R 곱하기 F2R 빼기 F3R이 0인 체크해보면 되겠죠. 물론 프루프가 맞는지도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게 IOP. 그래서 서킷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함수들을 잘 만들까?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폴리노미얼 텐데 처음에는 이걸 잘 만들까? 그게 실제로 이제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예요. IOP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먼저 배울 게 폴리노미얼을 써가지고 일반적인 서킷을 폴리노미얼로 다 바꿔주는 그런 IOP로 플랑크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랑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IOP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kim 하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스타크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가 스나크 스킨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킨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플렁크를 배울 거고, 플렁크는 기본적으로는 폴리노미얼 커뮤먼트를 사용하는 IOP 스키입니다. 폴리노미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멀티리니어, 즉 1차식, 1차식으로 되어 있는 다변수로 할 수 있는 IOP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탄, 하이퍼플렁크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벡터 IOP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오라이언, 프라이, 스타그랜드 프라이 수도 있고 브레이크 다운 프라이 이것도 얘네들은 폴리노미얼 커뮤니티 스킴이기도 하거든요. 폴리노미얼 커뮤니티 스킴. 그래서 요거랑 플렁크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스나크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스킬 만들 수 있고 여기 IOP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잖아요. 인터랙티브잖아요. 근데 우리가 넌 인터랙티브 바꾸려면 뭘 하면 돼요? PRC3를 쓰면 되죠. 그래서 IOP로 설계한 다음에 실제로 만들 텐다. PRC3를 써서 해시로 다 대체하면 그러면 스나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 배울 게 아마 이쪽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IOP랑 폴리노미얼 커뮤니티 스킴을 써가지고 스나크를 서킷이 있으면 서킷을 폴리노미얼 바꾸고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을 왔다 갔다 하고 폴리노미얼 이베이션 같은 걸 이걸로 체크해가지고 결국 맞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런데 이 서킷을 어떻게 만들 거냐 다른 얘기죠. 서킷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엔도와 이런 거 또는 곱하기 더하기 선술이니까 더 이렇게 스페시파이하면 되겠죠. 이렇게 스페시파이하는 그런 포맷이 있어요. 저희 포맷이 아니고 그냥 쓰면 되죠. 서킷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RNCS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도 있어요.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 기술을 하게 되면 내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걸 다시 또 툴을 써가지고 프로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도메인 스페시픽한 걸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서킷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서브컨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스페시픽하다고 해서 약간 하이 레벨이지만 실제로 보면 엔도와처럼 써야 돼요. 좀 약간 로우 레벨 좀 써야 돼요. 그래서 하이 레벨이면 하이 레벨일수록 그러니까 C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직까지는 성능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회로, 그러니까 산술 회로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스나크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IOP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그냥 대충 개론적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땐 다음 시간이 가장 어려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이해 안 되면 좀 시간을 많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